코덱스 같은 도구를 쓰면 코드가 정말 빨리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 자체가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서 더 위험한 건 코드가 늦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코드가 나왔는데 테스트도 안 돌렸고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루프 엔지니어링은 AI를 더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AI가 틀렸을 때 다시 확인하고 고치고 멈출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코덱스에게 지금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프롬프트만으로는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루프는 그 다음을 결정해줘요. 먼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작게 수정하고 테스트를 돌리고 결과를 보고하죠. 실패하면 그 실패 로그가 다음 요청에 또 재료가 됩니다. 핵심은 문장을 멋지게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과를 확인한 뒤에 다음 행동이 더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개선되는 자기 개선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코덱스가 일을 잘하려면 막연히 우리가 자유를 많이 주는 것보다 기준을 분명하게 주는 편이 나아요. 목표는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어느 파일까지 만져도 우리가 다뤄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검증은 테스트와 린트처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죠. 기록은 다음 작업을 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의존성 추가, 보안 관련 변경, 병합과 같은 배포 같은 결정은 코덱스에게 맡기기보다 사람이 승인하도록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강의에서 계속 사용할 기본 흐름은 확인, 약속, 수정, 검증, 보고예요. 먼저 실패를 재현하고요. 그 다음 무엇을 고칠지, 무엇은 건드리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수정은 작게 하는 편이 좋고요. 관련 테스트를 먼저 돌리고 실패하면 전체 테스트까지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은 보고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바꿨는지, 어떤 명령을 실행했는지, 아직 남은 위험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루프가 완성이 되겠죠. 모든 일을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코덱스처럼 우리 AI가 흔들립니다. 버그는 재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새 기능은 테스트 가능한 예시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요. 리뷰는 취향보다 실제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조금 큰 기능은 한 번에 맡기지 않는 게 좋고요.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확인할 기준을 두는 게 좋습니다. 시작점은 달라도 마지막은 항상 검증과 보고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루프를 프롬프트 안에만 넣으면 매번 조건이 빠질 수 있어요. 반복되는 규칙은 저장소, 로그 같은, MD 같은 파일 등등으로 DB 등으로 옮기는 게 아카이빙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gents.md에는 코덱스가 항상 지킬 규칙을 둬요. 루프 스펙 같은 거에는 이번 작업의 목표와 범위를 적고요. 테스트 정책과 루프 로그는 다음 작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 문서들은 보여주기용 문서가 아니에요. 코덱스가 다음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읽고 작업 단위를 바꾸게 만드는 프로젝트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되겠어요. 매뉴얼, 골, 오토메이션으로 이렇게 루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는 AI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에요. 누가 다시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시작하느냐가 되겠습니다. 매뉴얼 루프는 사람이 옆에서 결과를 보고 다음 요청을 보내고요. 골 루프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작은 단계로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루프는 일정이나 이벤트에 맞춰서 코덱스가 다시 점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수동으로 많이 돌려보고 그다음 입력과 검증을 기준으로 다듬은 뒤에 자동화를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시킬지가 아니라 무엇을 시키지 않을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첫 자동화는 파일을 고치지 않아요. 테스트 실패, 문서 불일치, 남아있는 리뷰처럼 반복해서 확인할 일을 찾고 근거와 위험, 다음 행동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인지, 지금 고칠지, 데이터나 의존성을 바꿔도 되는지, PR을 합칠지 등등은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자동화는 판단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놓치기 쉬운 신호를 가져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두 가지 요청을 비교를 해볼게요. 수동 루프 프롬프트는 문제를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코드와 테스트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맞을 때만 최소한으로 수정하게 해요. 그래서 자동화 루프 프롬프트는 반대로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반복 점검은 하되 파일 수정과 커밋, 의존성 추가는 막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만 보고하게 해야 자동화가 소음, 즉 노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우리가 자동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처음부터 다 몰아치우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매몰 비용이 커지고, 예,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만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작업한다고 하면은 첫 주에는 작은 작업 하나를 스톡 루프로 끝까지 돌리고요. 둘째 주에는 반복되는 규칙을 agency.md나 루프로그 같은 어떤 로그 파일로 옮겨둡니다. 셋째 주에는 읽기와 보고만 하는 자동화를 하나 붙이고요. 넷째 주에는 쓸모없는 알림을 줄이고 보고 기준과 중단 조건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중요한 것들은 다 굳이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AI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길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루프 엔지니어링의 큰 개요를 한번 우리가 짧고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이후 영상이 더 필요하시거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다음에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